배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 그리고 몸으로 배우는 것. 저는 평생 머리로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몸으로 배워야 할 때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5시 30분. 서둘러 준비하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최 영감은 한 번이라도 늦으면 끝이라고 하셨으니까. 밭에 도착하니 최 영감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저는 얼른 뛰어갔습니다. 왔구만. 짧은 거리인데도 숨이 찼습니다. 네. 늦지 않았죠? 최 영감님이 시계를 보며 웃었습니다. 5분 일찍 왔네. 좋아. 안도했습니다. 처음으로 받는 최 영감님의 칭찬이었습니다. 오늘은 땅 보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잘 들어. 땅 보는 법이요? 그래. 농사의 시작은 땅을 아는 거요. 최 영감은 허리를 굽혀 흙을 한 줌 떠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흙 좀 봐. 네. 뭐가 보이노? 연구원 시절 습관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점토질 토양에 유기물 함량이 약간 부족해 보이고 pH는 최 영감님이 손살에 쳤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 아니고. 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맡아봐. 아. 최 영감님이 흙을 한 줌 쥐더니 손으로 비볐습니다. 이 흙은 마른 땅이요. 물이 부족해. 어떻게 아세요? 만져보면 알지. 촉촉한 흙이랑 다르거든. 최 영감은 흙 냄새를 맡았습니다. 냄새도 달라. 생명이 있는 흙은 흙 냄새가 나. 근데 이건 저는 따라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그래. 이제 좀 배우는구만. 신기했습니다. 35년간 흙을 연구했지만 이렇게 흙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기계로 측정하고 데이터로 분석하고 논문으로 정리했을 뿐. 하지만 최 영감님과는 달랐습니다. 손과 코와 눈으로 땅을 읽었습니다. 자, 이제 내 밭을 같이 봐보자. 최 영감과 함께 밭을 걸었습니다. 최 영감님이 여기저기 흙을 만졌습니다. 여긴 물이 잘 빠지고, 여긴 좀 차고, 저기는 햇볕이 잘 들고, 저는 열심히 메모하였습니다. 네. 최 영감님이 제 노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뭐하노?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머리로 기억해야지. 왜 종이에 써? 습관이라서요. 최 영감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연구원 버릇이 아직도 농사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라고. 네. 어려웠습니다. 평생 기록하고 분석하던 습관을 내려놓으라니. 하지만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야 했습니다. 밭 갈았으면 이제 뭘 심을지 정해야지. 저는 임산물을 생각했습니다. 임산물? 네. 산나물이나 약초 같은. 최 영감님이 뭔가 생각하시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진 않네. 이 땅이 산골이니까. 제 전공이 임산물이라서요. 전공? 그래, 그거라도 살려야지. 최 영감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뒤편 산을 가리켰습니다. 저 산에 올라가 봤나? 아직요. 한번 올라가 봐. 뭐가 자라는지. 네. 산에서 자라는 걸 밭에도 심으면 잘 자라거든. 땅이 비슷하니까. 아, 그렇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경험이구나. 35년 연구로는 알 수 없는 60년 농사로 얻은 지혜. 오늘 오후에 같이 올라가자. 내가 산나물 좀 알려줄 테니. 정말요? 감사합니다. 됐고, 오전엔 계속 밭 가는 거 도와줄 테니 열심히 해. 네. 최 영감과 함께 밭을 갈았습니다. 80세 노인. 하지만 저보다 훨씬 능숙했습니다. 힘도 더 세 보였습니다. 제가 땀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힘이 정말 좋으시네요. 60년 농사 지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존경스럽습니다. 최 영감님이 잠시 일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존경? 뭐가? 80세까지 이렇게 일하시는 게요. 최 영감님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일 안 하면 뭐해? 죽어 있는 거지. 네. 사람은 일해야 살아있는 거요. 몸이 움직여야 마음도 움직이고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온 거였으니까. 살아있고 싶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내 나이가 58이라 했지? 네. 아직 한참 젊어. 늦지 않았어.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사실 말이요. 둘은 다시 일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땅을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가 또 밥을 가져오셨습니다. 두 분 다 계시네요. 정숙이가 또 고생하네. 고생이 뭐요? 밥 하나 더 하는 건데. 할머니는 밥을 펼쳐 놓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이러시면. 됐어. 어서 먹어.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태산이 이 친구 배우는 건 빠른디 몸이 약해. 민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할 거 없어. 도시에서 살았으니 당연하지.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처음보다. 정말요? 이정숙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응. 처음엔 호미도 제대로 못 잡았잖아. 최 영감님도 같이 웃었습니다. 맞아. 호미를 거꾸로 잡고 있더라고. 세 사람이 같이 웃었습니다. 웃음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음 편히 웃는 게 아내가 떠난 후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엔 뭐 할 거요? 산에 올라가서 산나물 좀 보려고. 아, 좋네. 요즘 산나물 한창이지. 어떤 게 자라나요? 고사리, 두릅, 참나물 많지. 빨리 가보고 싶네요. 서두르지 마. 산은 안 도망가. 점심을 먹고 최 영감님과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은 처음 올라가 보나? 이 마을에서는요. 길이 험해. 조심해야 돼. 네. 산. 35년간 연구했던 산. 논문 속의 산. 데이터 속의 산. 이제 직접 들어갑니다. 진짜 산으로. 마을 뒤편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최 영감은 80세인데도 성큼성큼 걷는데 저는 58인데도 헉헉거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최 영감님이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괜찮나? 숨이 차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와. 서두르지 말고. 네. 20분쯤 올라갔을 때 최 영감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부터요. 네. 산나물이 자라는 곳.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풀과 나무들. 하지만 최 영감님이 가리키자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영감님이 쪼그려 앉으며 한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게 고사리요. 아, 이렇게 말린 게 아니라 어린 순을 따야 돼. 이렇게. 최 영감은 어린 고사리 순을 조심스럽게 꺾었습니다. 너무 많이 따면 안 돼. 뿌리는 남겨둬야 내년에도 나거든. 아, 지속 가능한. 뭐? 아니요, 맞는 방식입니다. 이론으로만 알던 지속 가능한 채취. 최 영감은 이론을 몰랐지만 몸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60년 실전 경험이 곧 이론이었습니다. 저기 저건 두릅이고 저기 저건 참나물. 최 영감은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자라네요. 이 산이 좋은 산이거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이걸 재배할 수 있을까요? 밭에서? 최 영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해 주셨습니다. 할 수 있지. 땅만 잘 만들면. 그럼 산나물 재배를. 근데 쉽지 않아. 산에서 자라는 걸 밭에서 키우는 건 어려워. 왜요? 환경이 다르니까. 산은 그늘지고 습하고 밭은 햇볕 들고 건조하고. 잠시 고민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밭 환경을 산처럼 만들면 안 될까요? 응? 차광막을 치고 물을 자주 주고 부엽토를 섞으면. 최 영감님이 놀라는 것처럼 눈을 크게 뜨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되겠나? 이론상으론 가능합니다. 이론.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내 전공이 그거라 했지? 임산물? 네. 그럼 해봐. 내가 아는 걸로. 정말요? 대신 내 경험이랑 합쳐서 해. 이론만으로는 안 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35년 연구가 드디어 쓰일 곳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론과 경험의 만남, 그게 진짜 농사가 아닐까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눈에 익은 식물이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왜? 이게 설마. 쪼그려 앉아 자세히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논문에서만 보던 식물, 희귀종.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감님, 이거. 그게 뭔디? 삼지구 엽초입니다. 삼지구 엽초? 음양각이라고도 하는데 약초로 아주 귀한 겁니다. 최 영감님은 관심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냥 풀인 줄 알았는데. 제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기 자생한다고요. 저 위에 더 많아. 근데 아무도 안 캐가더라고. 쓸모없는 줄 알고. 쓸모없다니요. 이건. 손이 떨렸습니다. 삼지구 엽초. 논문으로만 보던 희귀 약초. 강장제로 쓰이고 한약재로도 귀하고 시장 가치도 높은. 그게 이 산에 자생하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을 보며 큰 발견을 한 듯 강조했습니다. 영감님, 이거 재배하면. 재배? 이걸? 네.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최 영감님은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대박? 그냥 풀인데. 아닙니다. 이건.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설명해야 할까요? 시장 가치를? 수익성을?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먼저 연구해 봐야 합니다. 정말 재배가 가능한지. 일단 샘플을 좀 채취해도 될까요? 그래. 근데 뿌리는 남겨둬.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당연하죠. 조심스럽게 잎을 몇 개 따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게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을의 미래,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려가자. 어두워지면 위험해. 네. 내려가는 길, 어르신,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뭔디? 왜 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최 영감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등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말로는 영감님이 남 안 가르쳐 주신다고. 최 영감님이 한참을 침묵하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있었어. 네. 농사 가르치려고 했는디 배우기 싫다고 도시로 가버렸지. 그런 일이. 그러고 연락도 안 하고 10년째요. 죄송합니다. 최 영감님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흘렀습니다. 뭐가 죄송해. 자식 잘못 키운 내 탓이지. 근데 내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 네. 그래서 가르쳐 주고 싶었어. 내가 아는 거.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 영감도 외로우셨구나.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한 것들. 그걸 저에게 주시려는 거구나.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영감님이 얼굴을 외면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그냥 열심히 배워. 그것만으로 충분해. 우리는 침묵 속에서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최 영감님과 저,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사람. 하지만 농사로 연결되었습니다. 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보자. 네, 편히 쉬세요. 최 영감이 가시고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윤기철을 만났습니다. 윤기철이 인사했습니다. 산 다녀오셨어요? 저도 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윤기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표정 보니 알겠네요. 기철 씨, 혹시 시간 있으면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뭐요? 차광막이랑 부엽토가 필요한데. 윤기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산나물 재배요. 재미있겠는데요? 같이 할래요? 윤기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연하죠.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동료. 아니, 친구. 여기서 첫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채취한 삼지구엽초를 펼쳐놓았습니다. 연구원의 습관이었습니다. 샘플 분석. 확대경으로 잎을 자세히 봤습니다.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삼지구엽초. 자생지는 청송마을 뒷산, 해발 약 400m. 서식환경, 방그늘, 습도 높음, 부엽토 풍부. 재배 가능성 높음, 단 환경 조성 필요함. 시장 가치 매우 높음. 스마트폰으로 현재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건조 약재 1kg당 20만 원. 만약 1000평 밭에서 재배하면 계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돈이 먼저가 아니지. 일단 먼저 재배에 성공하고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돈은 그 다음입니다. 노트를 덮고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뭔가 찾은 것 같아.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 35년 연구가 쓸모 있는 일. 사진 속 수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할게. 서두르지 않고. 최 영감님 말씀대로 땅이 가르쳐주는 대로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귀농 3일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땅 보는 법, 산나물 찾는 법, 그리고 기다리는 법, 서두르지 않는 법. 다음 날 아침, 최 영감과의 수업을 마치고 마을 회관 앞을 지나는데 박만석 이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 선생, 걸음을 멈추고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님, 잠깐 이리 와봐. 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앉아봐. 네. 박만석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최 영감한테 농사 배운다며? 네. 뭐 배웠노? 땅 보는 법이랑 산나물 찾는 법. 박만석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 후 박만석 이장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겄어. 네. 난 내가 금방 포기하고 갈 줄 알았어. 도시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 처음엔 의욕 넘치다가 한두 달 지나면 힘들다고 떠나. 근데 넌 다른가 보네. 고개를 들고 박만석 이장을 응시했습니다. 네. 박만석 이장의 얼굴에 쓴웃음이 보였습니다. 최 영감이 내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배우려고 한다고. 당연합니다. 그래, 미안하다. 처음에 차갑게 대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도움 필요하면 말해. 이장으로서 도와줄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가봐. 일 많을 거야. 회관을 나오는데 가슴이 벅찼습니다. 박만석 이장, 가장 차가웠던 사람. 그분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저는 이 마을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윤기철과 함께 밭에 차광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혼자 해야 하는데. 윤기철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네. 뭔가 새로운 걸 하잖아요. 산나물 밭 재배. 제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윤기철이 두 주먹을 쥐어서 보였습니다. 해봐야죠.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윤기철의 긍정적인 에너지. 그게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차광막을 닫히고 부엽토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산에서 가져왔어요. 썩은 낙엽이랑 흙. 아, 진짜 산 환경을 만드시는 거네요. 네. 최대한 비슷하게. 과학적이네요. 35년 연구가 이럴 때 쓰는 거죠. 둘은 웃으며 일했습니다. 함께 일한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밭의 일부가 변했습니다. 차광막이 쳐지고 부엽토가 섞인 땅. 와, 진짜 다르네요. 산속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심으실 거예요? 일단 고사리랑 참나물부터요. 그리고 삼지구 엽초요. 윤기철이 놀라며 하던 동작을 멈췄습니다. 삼지구 엽초요? 그 귀한 거? 네. 뒷산에 자생하고 있더라고요. 윤기철이 놀라워했습니다. 대박, 그거 재배하면. 저는 손을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직 몰라요. 실험 단계니까. 그래도 설레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밭을 바라봤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농사의 시작. 이론과 경험이 만나는 곳, 그곳에서 무엇이 자라날까요? 밤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응, 민준아.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미안하다. 바빴어. 바쁘세요? 거기서? 응.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 그래요? 농사 배우고, 밭 갈고, 산나물 찾고, 민준이의 놀라는 목소리가 전화기 저편에서 들렸습니다. 진짜 하시는구나. 응. 재미있어. 진짜 재미있으세요? 응. 오랜만에 재미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네요. 응. 아버지 목소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죽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목소리 들으니까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 미안하다. 아빠가 걱정 많이 끼쳤지? 아니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고맙다. 언제 한번 놀러 갈게요. 응, 와라. 아빠가 밥 해줄게. 민준이가 웃었다. 아버지가 요리해요? 라면 정도는. 둘은 웃었습니다. 그럼 이만 건강하세요. 응, 너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이, 제 아들.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인정해 준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행복을 바라준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여보, 들었어? 민준이가 아빠 행복하다고. 행복. 언제 마지막으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창밖 별을 봤습니다. 3일. 이제 겨우 3일.
하지만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땅을 배웠고 사람을 만났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 너머 마을에서